어제 뭐 보셨어요? 조금 전에 기사 하나를 봤어요. 김구라 씨가 배우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인즉 배우들에게 힐링을 앞세워서 여행 프로그램 하지 마라. 당신들은 힐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재미없다. 이런 이제 소신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로남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KBS 땅만 빌리지 아들 데리고 나와서 띵까띵까 배짱이 노릇하던 그런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이거 다 까맣게 잊었나 봐요. 저는 배우들 중에 김구라 씨처럼 놀다만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제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 접는데요. 그 자신을 향한 그 끝없는 관대함, 언행 불일치 언제 날 잡아서 한번 조목조목 짚어주려고 합니다. 그 김구라 씨가 끌어주고 밀어주던 KBS 전 아나운서 김현욱 씨, 지난주 텔레비평 영상에서 김현욱 씨의 무례한 진행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한 행사 현장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진행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선들 안 새겠어요.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노제시 팬들을 화나게 또는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진심 죄송하다. 그 사과를 할 때 의도와는 다르게 본의 아니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의도와는 다르게 이거는 니들이 나를 오해했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과가 필요해? 그래 옅다 받아라 이런 그런 느낌의 사과였습니다. 아마 노제이 씨처럼 핫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히고 말았을 일이에요. 주최 측 이미 도를 넘는 언행으로 프로그램에서 경질된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왜 진행을 맡긴 거죠? 저분은 깐족거리면서 상대방 무안하게 하는 진행 방식이 재미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달라졌는데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행사 현장이었고요. 엄연한 지상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깐족대고 비아냥거리고 대놓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김현욱 씨처럼 혼줄이 나야 마땅하건만 혼줄이 나기는커녕 점점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편들어 줄 사람 없는 이만 골라서 건드리거든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이 여럿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SBS 미오누리 새끼와 돌싱포맨에 출연 중인 김준호 씨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준호 씨와 탁지훈 씨가 미우새 반고정을 자처하고 있지만 이미 고정, 그것도 중심 인물들입니다. 특히 김준호 씨는 반장 선거 이전에 이미 고정을 넘어서 주류가 됐어요. 반고정 어쩌고 이런 거는 다 쇼입니다. 같은 소속사 김준호 씨 지분이 상당하리라 예상되는 기획사죠. 그 소속사 개그맨들 홍인교, 권재관, 김대희 씨 이미 몇 차례 출연했잖아요. 랄랄 씨는 오민석 씨 소개팅 파트너로 출연하더니 아예 새로운 멤버로 자리를 잡아서 어머니가 스튜디오에까지 나오셨고요. 단골로 출연 중인 서남용 씨도 개그맨 후배고요. 김준호, 서남용, 랄랄 씨 이 세 사람 에피소드의 특징은 더럽다는 거예요. MBC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 씨가 더러운 주거 환경 기행으로 떴는데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나요? 김준호 씨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어째 프로그램이 점점 해괴해집니다. 더러운 건 기본에 외모 비하, 인신공격, 남의 약점 잡고 늘어지기 이건 뭐 하향 평준화입니다. 돌싱포맨 다음 주 예고, 그러니까 14일 방송이에요. 보니까 조용남 씨가 나온다고 해요. 아니 이분은 이혼이 훈장인 사람이니까 이런 자리를 사양할 리 없죠. SBS 미오누리 새끼 출연자 모임의 임원들 김종국, 이상민, 탁재훈, 김준호 씨가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그 전주 이미 제주도에 도착해서 밥 먹고 노닥거리는 장면이 방송됐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드디어 산에 오르는 거예요. 한라산 등반하겠다고 제주도에 가서 대체 몇 주 분량을 뽑아내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어땠을지 안 봐도 본 듯 하시죠. 지난번에 박군 씨의 리드로 이상민, 김준호 씨가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사산에 오를 계획이었는데 날이 저무는 바람에 산 하나는 포기해야 했어요. 하도 쉬엄쉬엄 가다 보니 늦어진 거예요. 그때 지긋지긋하게 힘들다 못 걷겠다 징징거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 겨울 이 날씨에 한라산 등반이라니요.
실은 10월 31일 265화에 미우새 아들들 모임 2대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대 반장으로 김준호 씨가 뽑혔죠. 사전에 김준호 씨가 자신이 반장이 되면 김종국 씨에게는 최위원장 자리를 주겠다, 한라산 등반을 주선하겠다 회유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라산에 온 거죠. 당시 반장 선거에 앞서서 김준호 씨의 뒷공작이 있었어요. 정치판의 그릇된 행태를 빗댄 설정이었겠으나 아예 꽁트 상황이거나 공개 코미디 무대라면 모를까 리얼리티가 강조되는 관찰 예능에서 뇌물이 오가고 이간질이 난무하는 상황은 영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김준호 씨가 김희철 씨를 찾아가서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요. 그 뇌물로 사과 박스가 오가는 것을 빗댄 설정이었죠. 그런데 그게 물티슈 한 박스였어요. 김희철 씨가 그걸 보더니 5만 원권보다 더 좋다면서 반색을 하더라고요. 한 깔끔하는 그 스튜디오에 서장훈 씨도 좋아라 했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환경예능 KBS 오늘부터 무해하게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무심히 버린 물티슈 한 장이 썩기까지 10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썩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입증된 건 없다고는 하나 어쨌든 부직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 하나 깨끗하고자 마구마구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스튜디오의 두 MC 또 그 미우새 어머님들 누구 하나 지적을 아니하십니다. 어쨌든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그 쉬운 구간부터 아주 투덜투덜 징하더라고요. 그 김구라 씨가 그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 할 때 재미 포인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투덜대는 것이 재미 포인트인가요? 게다가 날씨가 굳었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비가 우박으로 변해서 쏟아졌거든요. 한라산 날씨가 본래 요변스럽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단디 해야 해요. 우비 준비는 필수죠. 이미 새벽부터 비가 왔고 비가 왔으니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울 텐데 선두의 김종국 씨 신발 아무리 봐도 등산화가 아니었어요. 스틱 사용법조차 잘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 사람들 한라산 정상에 오를 생각으로 온 거 맞아? 저렇게 준비도 없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라산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예인이라서 방송인이라서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왜 벌칙이냐, 난리 구슬하면서 올라가죠. 마침 미우새 방송 전날인 12월 4일 전지적 참견 시점 181화에서도 이시영 씨가 아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이시영 씨가 한 장의 사진에 꽂혀서 아들 정윤이와 함께 산에 오를 마음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텔레비평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추천했던 MBN 주간산악회 첫 번째 손님이 아들 단우군과 함께 국내 100대 명산에 오른 김용민 님이세요. 바로 이 두 부자의 사진을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우 아버님도 아이가 무거워져서 최근에는 그 캐리어에 태우지 않고 많이 걸렸다고 했는데 이시영 씨는 그 등산로 초입까지만 아들을 걸렸고 그 뒤에는 쭉 캐리어를 지고 걸었습니다. 정상까지 그 중간에 딱 한 번 쉬었어요. 이시영 씨가 아이를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것도 참 좋아 보였는데요. 산에 오르면서도 산을 느끼고 즐길 줄을 몰랐던 나무, 풀, 돌, 뭐 하나 돌아볼 생각 없이 징징거리기만 했던 미우새 멤버들과는 달리 5살짜리 정윤이는 나뭇가지 하나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낙엽도 귀히 여기더라고요. 아이만도 못한 어른들인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시영 씨의 등반 좀 조마조마하기는 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엄마가 설마 아이에게 해로운 일을 하겠어요? 엄마니까 최대한 조심했겠죠. 하지만 김준호 씨가 빠진 방송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라산 에피소드 전 에피소드는 더 가관이었거든요. 돌싱 포맨에 출연했던 배도환, 윤기원 씨가 미우새 고정인 임원희, 정석영 씨와 뭉쳤어요. 배도환 씨 집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보다가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배도환 씨 그 어머니 팔순 기념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80이 넘으신 건데 그 80 어르신께서 밥을 차리시고 중년 남자 넷이서 밥상을 받더라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거들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아들은 일상이어서 그렇다 쳐도 어떻게 단체로 다 생각이 없을까요? 밥상을 받고는
어머님도 같이 드시자고 권해야 하잖아요. 누구 하나 그럴 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마니아 팬이 많은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질색했던 부분이 중년 남자들이 어머니 고두심 씨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였어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아들이 밥 먹는 거 보면 기뻐하신다, 보람을 느끼신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더 심하잖아요. 어머니가 무려 80살이 넘으셨는데 너무 이상했던 게 신동엽 씨, 서장훈 씨, 그 스튜디오의 두 MC, 그리고 그 같이 나와 있는 그 미우새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그런 장면, 그런 영상을 보시고 그냥 마냥 즐거워하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어른이시잖아요. 이게 쓴소리 한마디쯤은 하셔도 됩니다. 점점 무례하고 개념 없는 쪽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 그럼에도 278 시청률이 올랐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올랐다고 그 신바람이 난 기색이 역력한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시청률만 좋으면 그저 장땡인 방송인들, 미운 우리 새끼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